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등산 가서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경치를 음미하며 산을 오르내리는 재미는 대단합니다.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산 인구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약 2,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방본부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등산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고랍니다. 서울 삼성병원 스포츠의학팀이 말하는 등산과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산행 중 등산의 꽃 막걸리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첫 번째, 탈수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배 증가. 등산 가서 가볍게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등산을 마친 후엔 모르겠지만 산행 도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평지에서 성인 남자가 소주 3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5%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양을 산 정상에서 마시면 탈수 현상 때문에 최고 0.1%까지 나올 수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으로 산에서 마시는 술이 평지보다 2배가량의 혈중 농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신경 둔화로 실조, 낙상사고 위험 증가. 술이 위험한 이유는 탈수뿐만 아니라 소뇌의 운동기능과 평형감각, 인체의 반사신경을 둔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증세가 등산 중에 심해질 수도 있고, 정상에서 술을 마신 후 하산하다가 운동신경 둔화로 인해 발을 헛디는 등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저체온증으로 인한 조난의 위험 증가. 겨울철 산행에서는 산에서 술을 마시면 열기가 올라 따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음주 비율이 높아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겨울철 야외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체온증인데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발산하면서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술을 마실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네 번째, 등산 시 음주는 혈압 상승을 유발. 등산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예방에 좋은 운동이지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음주 후에는 맥박이 빨라지게 되는데 음주 후에 이어지는 등산은 갑작스럽게 혈압도 상승시켜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해요. 이때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 중에는 반드시 음주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등산 중 알코올 섭취는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제 아무리 경치 좋은 산을 올라도 허기가 진다면 산행을 즐길 수 없겠죠? 영양가 있는 간식을 든든하게 챙겨두면 산행의 재미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등산 마니아들이 다이어트도 고려하면서 추천하는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등산 마니아들이 꼽는 최고의 간식 6가지. 첫 번째, 초콜릿. 초콜릿은 훌륭한 열량 보충제입니다. 등산은 다른 운동보다 시간당 소모 열량이 많기 때문에 등산 간식으로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동환 교수는 사람에 따라 산의 경사도에 따라 운동량이 달라져 열량 소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대략 계산을 했을 시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 동안 등산은 몸무게 1kg당 7.26칼로리예요. 반면 자전거는 5.9칼로리, 에어로빅은 4.5칼로리, 골프는 5칼로리예요.
산행이 2-3시간 소요된다고 치면 성인 남성 기준 1000칼로리 내외를 소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이나 당근.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김원 교수는 등산 간식으로 오이와 당근을 추천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오이와 당근은 근육통과 탈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틈틈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탄수화물 보충제예요. 김원 교수는 산행 시에 탄수화물을 많이, 지방과 단백질은 적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은 소화 흡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삶은 계란. 계란 자조금위원회의 안영기 위원장은 국민이 등산할 때 꼭 챙겨야 할 필수 식품은 물과 계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산이라는 고강도 운동 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덧붙였어요. 다섯 번째,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야해서 먹기 간편합니다. 또한 토마토보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가 1.5배에서 2배나 더 많아요. 항노화작용을 하는 리코펜은 3배나 많습니다. 여섯 번째, 잣, 호두 등의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외에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휴대가 간편하도록 미스 제품이 봉지에 들어 출시해서 편의성도 높아요. 그런데 이런 간식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서울시 의사산악회 학술이사 박영준 내과 전문의는 산행에서 탈수를 경고합니다. 산행 서너 시간 전에 물을 마시고 산행 도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돼요.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 마시면 알칼리화해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몸에 좋은 운동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깁니다. 그러나 등산은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특히 거칠고 험한 산일수록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하죠. 몸 상태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과연 등산이 몸에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이어서 등산이 약이 되는 사람과 독이 되는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등산이 약이 되는 사람. 첫 번째, 당뇨병이 있는 사람. 등산을 하면 자연히 체내의 혈당이 줄어듭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근육이 수축하고 내려오는 동안 근육이 늘어나요. 이러한 근력 운동은 포도당과 혈당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에 더해 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몸에 많은 근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련되면 당을 더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식이요법과 약물요법과 함께 하게 되면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를 주입했다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복에 바로 산행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 사탕, 껌 등의 간식거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우울증이 있는 사람. 등산을 하게 되면 주변 경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연히 도심 생활 속 복잡한 거리가 멀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해요. 등산하고 난 다음 날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긴장감을 낮춰주는 엔도르핀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데 좋은 효과를 내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수술을 받고 난 후 자연을 볼 수 있는 병실에 머물렀던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빠른 회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안정하는 데도 탁월해요. 세 번째, 뼈가 약한 사람. 뼈가 약하다면 등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수 있지만 뼈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등산은 좋은 해결책입니다. 산행은 몸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이러한 운동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발히 만들어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 허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를 겪고 있는 경우 등산보다는 가벼운 걷기 운동과 수영이 좋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무리하게 등산길에 오르게 되면 되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은 허리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에 더해 허리에 큰 자극을 주는 운동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요. 이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등산하고 싶다면 산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심실성 빈맥이라면 되도록 산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실성 빈맥이 있다면 숨이 더 빠르게 찰 수 있고 이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비율은 중년 남성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을 겪었던 사람의 경우는 최소 1년의 시간을 두고 완벽한 완치 후 산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 사람도 산속의 낮은 온도에서 과다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혈관이 수축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히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등산 중간중간에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에 더해 심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약도 준비하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가파른 산행을 하면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줘서 관절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평지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산행을 하고 싶다면 양손에 스틱을 이용해 하중을 분산시키고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올라가기 전과 내려와서 스트레칭은 필수이고 무릎 부위가 뜨겁게 아프다면 냉찜질을 15분 정도 해줘서 가라앉힙니다. 지금까지 등산 가서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